자, 합시다. 우선 객관식은 10번 이후는 다 할 건데 혹시 10번 전에 9번까지 중에 혹시 질문 있습니까? 자, 이렇게 물어보면 또 질문 안 할 거니까 쌤이 번호 부르면 손 드세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없어요? 8번, 9번, 9번. 자, 9번부터 쭉 볼게요. 9번 보면 C1과 C2 나와 있고 Y는 X에 대해서 점 A는 C1 위에 있고 점 B는 C2 위에 있고요.
C1이 마이너스 3,2가 중심이고 반지름이 1짜리인 원. 그 다음에 C2가 2,6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2짜리인 원. 그 다음에 P점은 Y는 X 위에 있고요. Q점은 Y축에 있다. 이때 요거의 최단거리 구하시고 AP, BP, Q, QB. 자, 얘네들의 최단거리 구하는 거 이제 두 개짜리의 최단거리는 쉽죠? 그치? 무조건 대칭 이동시켜서 직선거리 구해주면 돼. 요렇게 요거 더하기 요거의 최단거리면. 그치? 근데 세 개짜리도 똑같아요. 세 개짜리도 대칭 이동을 시킬 건데 너네 대칭 이동을 시키는 게 그냥 니네 마음대로 그냥 보이는 것마다 그냥 대칭 이동 시키니까 어느 때는 잘 풀리고 어느 때는 안 풀리고 이럴 수 있거든? 그냥 정해만 시켜야 돼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AP, BP, Q, QB 요 세 개의 합의 최단거리를 구할 거잖아? 최소값? 그럼 이거 최소값 구한다고 하면 일단 가운데는 그냥 냅둬. PQ는 그냥 냅둘 거야. 알겠죠? PQ 냅둬 주시고 요 녀석을 이제 대칭 이동 시킬 거야. 그러니까 AP에서 요 A라는 점을 좀 대칭 이동 시킬 겁니다. 알겠죠? A는 어디 위에 있냐면 요 원 위에 있지. C1 원 위에.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어디다 대칭 이동 시킬 건지 파악하셔야 되거든. 자, 다른 거 떠나서 그냥 얘만 봐. AP 더하기 PQ가 최소이려면 이 점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켜야겠죠? 그렇지? 그냥 딱 두 개씩만 보면 얘 더하기 얘 최소는 가운데 있는 점이 있는 연결고리가 있는 얘를 포함하고 있는 도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는 거야 항상. 알겠죠? 자, 그럼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버리면 어디 쪽으로 와? 중심이 이제 2,-4로 바뀌고요. 반지름이 1짜리인 원으로 이동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당연히 P가 지금 여기가 아니라 이쪽 어딘가 있겠지. 이해되니? 최단거리가 되려면. 자,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누구 볼 거냐면 PQ 더하기 QB가 최소일 때 볼 겁니다. 그럼 PQ 더하기 QB가 최소이려면 당연히 PQ는 냅두고 얘를 대칭 이동시키는 거야. 알겠죠? 자, 얘 대칭 이동시키면 얘를 Q가 포함되어 있는 요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가야겠지? 그래서 이쪽으로 이동될 겁니다. 마이너스 2,6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2짜리인 원으로 대칭 이동된 거야. 자, 그럼 언제가 최소라고 생각하면 돼? 이 원의 중심과 요 원의 중심을 일직선으로 쭉 연결시키는 요 상황인 거죠. 맞아? 그러면 당연히 P는 어디 있다는 얘기야? P는 여기 위에 P가 있다는 얘기고 Q는 여기 Y절편이 Q인 거고 그 다음에 A점은 여기가 A인 거고 B점은 여기가 B인 거고 이해됐니? 됐죠? 대칭 이동시킨 거니까 정확하게는 A 프라임, B 프라임이라고 적어야겠지. 다른 점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부터 얘네들의 길이의 최소값은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마이너스 2,6이랑 2,-4 사이의 거리에서 뭐 빼면 돼요? 두 원의 반지름들 빼주면 최단거리 나오겠지. 이해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는. 됐지? 3개짜리의 합이 제일 헷갈릴 거거든. 뭐 뒤에 가면 또 4개짜리도 있고 하긴 한데 3개짜리 합이 헷갈리면 가운데 고정시켜 놓고 나머지 애들을 대칭시키는 거야. 알겠죠? 자, 넘어가시고 10번 봅시다. 10번. 자, 10번 보면 자연수 R에 대해서 C1은 중심이 3,0이고 반지름이 이거 조심해야 돼요. 반지름이 R이 아니죠. 반지름의 제곱이 R인 거야. 반지름 루트 R입니다. 그치? 그래서 반지름이 루트 R짜리인 원을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한 원을 C1 그 다음에 방금 그 원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원을 C2라고 한다. 어차피 반지름을 모르니까 중심만 체크를 좀 해볼게요. 중심만. 자, 원의 중심 첫 번째 C에 대한 원의 중심은 3,0이었고요. 반지름은 루트 R이야. 정확하게 모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원을 C1이라고 했으니까 얘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중심의 좌표가 이제 0,3으로 바뀌겠죠? 반지름은 여전히 루트 r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원을 C2라고 잡았으니까 y축 대칭 이동 시켜주시면 마이너스 3,0이 중심일 거고 얘가 C2에 대한 원의 중심. 반지름은 여전히 루트 r. 됐죠? 자, 그리고 나서 문제 이렇게 좀 귀찮아도 그냥 읽어봐. 원 C랑 C1이 만나는 서로 다른 점들의 집합을 XR이라고 한다. 자, XR이라는 녀석은 C랑 C1이 만나는 교점이야. 맞죠? 그러면 아래 값에 따라서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겠지?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러면 C가 여기 있거든? 얘가 C고요. 얘가 C1의 중심이야. 그럼 얘네 둘이 만나는 그 기준이 언제가 되는 거야? 둘이 이렇게 접하는 순간이 기준이 되겠죠. 여기까지 됐니? 즉 반지름이 몇이 될 때야?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3루트 2니까 반지름이 2분의 3루트 2가 될 때겠죠.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럼 얘는 반지름은 루트 r이죠. 루트 r이 2분의 3 루트 2가 될 때는 교점의 개수가 1개가 되고요. 접하니까. 그럼 반지름이 당연히 2분의 3 루트 2보다 작을 때는 안 만나니까 0개. 반지름이 2분의 3 루트 2보다 클 때는 이제부터는 두 점에서 만나겠죠. 두 개씩 나올 거야. 네, 여기까지 됐니? 자, 일단 여기까지만 생각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에 YR도 봅시다. YR은 C랑 C2가 만나는 원이야. C랑 C2니까 요 두 원이죠. 그 두 원이 만날 때 기준이 되는 건 당연히 요렇게 접할 때겠지. 이번엔 여기서 요렇게.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간격이 6이니까 반지름이 3일 때 접하는 순간이 생기죠. 자, 따라서 요 녀석은 C랑 C2고요. 반지름인 루트 구별 좀 하자. 반지름인 루트 R이 3일 때 이제 한 개의 점에서 만나고요. 루트 R이 3보다 작을 때는 0개, 루트 R이 3보다 클 때는 2개의 점에서 만나요. 됐죠? 라스트 ZR 구하자. ZR은 C1과 C2가 만나는 교점들의 집합. 그럼 얘도 일단 개수만 체크할게. 교점하고 겹쳐지는 거는 좀 이따 볼게요. 자, C1과 C2가 만나는 거니까 얘랑 얘야. 그러면 얘랑 동일하죠, 결과는. 그치? 자, 따라서 얘도 그냥 복붙하자. 됐죠?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야. 여기가 이해되니? 자, 그러면 이 기준들을 우리는 루트 R 기준이 아니라 R의 값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20일 때까지 대입할 거죠. 그러니까 루트 R이 아닌 R에 대한 범위를 좀 바꿔주셔야 돼요. 그런 알겠니?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녀석들을 양변 다 제곱할 겁니다. 루트 R이 2분의 3 루트 2보다 작다는 얘기는 R의 값이 4분의 9, 2, 18, 즉 2분의 9보다 작을 때는 0개란 얘기고요. 맞죠? R이 2분의 9일 때는 1개고 R이 2분의 9보다 클 때는 2개인 거지. 그래서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R이 9일 때는 1개고 R이 9보다 작을 때는 0개고 R이 9보다 클 때는 2개고. 일단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까지 됐냐? 됐죠? 자, 그럼 이제 F1부터 F20까지를 한번 예측을 할 건데 R의 값이 얘 대략 4.5죠? 대략이 아니고 4.5지. 그럼 4.5보다 작은 F1부터 F의 4까지는 여기서도 교점이 없죠? 얘도 교점 안 생기지? 얘도 교점 안 생깁니다. 그러면 얘네들의 교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 교점 자체가 안 생기니까 0개. 맞아요? 두 번째 F의 5부터는 어때? F5는 이제 얘는 2개, 얘도 2개씩 나오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아직 0개야. 맞아? 자, 여기서부터는 계속 4개씩 나올 거야. 그래서 총 여기서 2개, 여기서 2개니까 이해되니? 자, 그런데 언제까지? 얘가 9 되기 직전까지, 즉 F의 8까지는 4개인 거고요. F의 9부터는 몇 개로 바뀌어? 이제 얘는 2개, 얘는 2개 계속 유지되는데 이 녀석이 이제 1개로 바뀌죠.
맞아? 그래서 이때부터 얘는 딱 5개가 될 거고요. 교점들이 F의 10부터는 몇 개로 바뀌어? 2개잖아. 이제부터는 맞지? 6개씩으로 바뀌죠. F10부터 F의 20까지는 전체 6개입니다. 알겠지? 얘가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자,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게 F1부터 F20까지 합을 물어봤거든? 그럼 다 더해보자. 4가 몇 번 나와? 5, 6, 7, 8이니까 4 4번 나오죠? 맞아? 그 다음에 5는 한 번 나오고요. 6은 11번 나오지? 그러면 16 더하기 5, 21이고 거기에다가 얘 더해주면 87 이렇게 나오겠죠? 됐냐? 보기에 있어 답? 없죠? 뭐가 문제일까? 이게 문제가 좀 악랄한 게 이거 원래 어디 모의고사인가 사관학교인가의 기출문제거든? 사관학교인가? 자, 어딘가의 기출문제야. 근데 거기서는 얘네들 집합을 합집합으로 안 나와 있어요. XR, YR, ZR의 합집합이 아니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 지금은. 그치? 원래 기출문제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NXR, NYR, NZR이야. 이렇게 나와 있었어. 이 둘의 차이점이 뭐야? 합집합은 겹치는 게 생기면 걔 그냥 한 번으로 쳐야 돼요.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 그래서 원래 이런 문제였으면 요 위에 문제였으면 방금 전처럼 풀면 답이 끝나는 거야. 근데 얘는 혹시 요 교점들 중에서 둘이 만나는 요 교점들 중에서 겹치는 녀석이 있으면 걔는 한 번씩 빼줘야 돼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니?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서 딱 정확하게 아래값이 예를 들어 2분의 9라고 쳐볼게. 예를 들어 아래값이 2분의 9면 얘 여기서 요렇게 접하고 얘 여기서 요렇게 접할 거거든. 얘랑. 그러면 이렇게 접하는 녀석들은 한 번 한 번인데 이 두 녀석은 겹치는 점이 아니죠. 맞지? 자, 근데 얘네들 아래값이 점점 커짐에 따라서 이 교점이 얘와 얘의 교점 뭐라고 봐야 돼? 얘가 반지름 3이면 자, 예를 들어 반지름이 3? 그렇죠. 반지름 3, 루트 r이 3일 때, 즉 r이 9일 때 한 번만 봐봐. r이 9일 때면 9일 때 되기 직전까지는 몇 개씩 나와? 교점이? 여기 얘랑 얘 만나는 거 2개, 얘랑 얘 만나는 거 2개, 얘랑 얘는 0개였어요. 그리고 그 2개의 교점들이 서로 겹쳐 안 겹쳐? 안 겹치지. 근데 딱 3을 찍는 순간 어때? 우리가 여기에서 아래값이 9일 때 5개라고 적어놨지. 그쵸? 교점의 개수가 5개 나와야 되거든? 지금 이 빨간색 상황이야. 교점의 개수 5개 나와요? 안 나오죠? 3개 나오지. 어디가 겹쳐? 여기가 중복이야. 맞지? 그래서 이거일 때 중복이 나와서 총 교점의 개수는 1개, 2개, 3개라고 세주셔야 돼요. 합집합에서는. 이해됐어? 자, 따라서 얘는 5개가 아닌 3개라고 바꿔주셔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2개 제외한 85개가 정답입니다. 이해는 되죠? 이해는 되지? 근데 얘는 그 시험 문제가 너무 악랄하게 나온 거고 실제로는 아마 기껏 나와봤자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알겠죠? 근데 합집합으로 나올 수도 있고 합집합으로 나오게 되면 겹치는 교점들은 중복해주면 안 된다라는 것도 꼭 알고 있어야 돼. 오케이. 다음에 11번으로 넘어갑시다. 11번은 좀 할만해요. 11번. 특히 썸머 들었던 어차피 영상은 다 제공되고 있으니까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조회수가 안 늘어나. 내가 나눠준 보내준 인원수 대비 조회수가 적어. 누군가는 안 보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총 나눠주는 인원만 해도 9명인가 10명인가 되거든. 근데 조회수가 4회, 5회 이렇게. 아까 가끔씩 오류가 될 때가 있어요. 아 그래? 이게 그거 약간 구독 구독이에요. 약간 구독? 가입 안 하고 보는 경우가 가입해. 야 구독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다. 가끔 있어요. 유튜버인가? 이게 가끔 하는 거라서. 아 그래? 아 그리고 요거 영상도 유튜브로 올릴 건데 그냥 쌤 유튜브 그냥 구독해놔요. 그냥 공개 설정으로 올릴게. 우리 수업 날짜랑 반 이름 적어놓고 그냥 공개로 올릴 테니까 유튜브 구독해서 그냥 너네가 필요한 영상들 다 알아서 선택해서 봐. 아 이게 귀찮아. 보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알겠지? 단 썸머스쿨 영상 남은 것들은 정리해서 지금처럼 정리해서 보내줄 거야.
부분은. 알겠죠? 수업 영상은 알아서 유튜브 구독하고 보세요. 자, 11번. 11번 보면 K랑 M이 두 자연수라고 나와 있고 M은 K보다는 작거나 같대. 그 다음에 전체 집합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X는 K 이하의 자연수다 라고 나와 있어요. 즉 1부터 K까지가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전체 집합은. 그 다음 두 번째 A라는 집합은 M의 약수야. 아직 당장은 뭔가 얻어낼 수 있는 정보가 없어요. 그냥 약수라는 것만 알고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B차집합 A가 4랑 7로 나온대요. 당연히 이런 정보들 나오면 그냥 너네 벤 다이어그램 그려. 알겠지? 자, 집합은 애초에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냥 A, B에 대한 벤 다이어그램 그려주시면 B차집합 A 부분에는 4랑 7이라는 원소가 들어가 있을 거야. 여기까지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요거 A 합집합 B의 여집합. 이거 물론 벤 다이어그램으로 얘네들의 영역을 찾아도 돼요. B를 제외한 나머지랑 A를 합친다 하면은 요거 빼고 나머지죠. 근데 너네 이거 그 여집합으로 묶는 것도 익숙해져야 돼. 합집합, 여집합도 자주 나오거든. 너네 교집합, 여집합은 이제 할 줄 알죠?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얘는 A 차집합 B라는 건 알고 있지, 그치? 얘도 여집합으로 묶어버리잖아? 그러면 A 여집합, 교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이야. 맞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B 차집합 A의 여집합이야. 맞니? 그래서 B 차집합 A인 얘 제외한 나머지에 해당하는 거고 나머지의 원소의 개수가 총 8개 있대. 그러면 이게 K 값이 나온 거죠. 자, 얘 뺀 나머지가 8개면 얘네 2개까지 포함하면 전체는 10개 나오지.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K개니까 K가 10이다. 끝난 거야. 이렇게 됐죠? 자, 다음 세 번째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1개다. 자, 여기에는 원소가 1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A 부분의 원소의 총합과 B 집합의 원소의 총합이 같대요. 그러면 그 말은 여기 왼쪽 A 차집합 B의 원소의 총합이 10을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됐지? 졸았지? 아니, 알았어. 자, 여기 부분의 합이 10일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합이 10일 나오려면 이제 K가 10이라고 찾았잖아? 그러면 M의 값이 첫 번째 10일 때부터 한번 파악을 해봅시다. 오케이? M이 10이면 A라는 녀석은 10의 약수니까 뭐 나와야 돼? 1, 2, 5, 10 나와야 되죠? 맞니? 그러면 1, 2, 5, 10 중에 이것들의 원소의 합이 11이 되는 케이스가 있어? 있기는 해요. 1과 10.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남은 게 2랑 5가 남죠. 그럼 이 2랑 5는 어디 들어갈 수밖에 없어? 교집합 부분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개라고 했으니까 얘는 불가능. 이해돼? 이해됐어? 자, 다음 두 번째 M이 9면 가능합니까? M이 9면 A라는 집합의 원소들은 1, 3, 9로만 이루어질 거고 얘네들 원소들 중에 합이 11 되는 케이스는 없죠? 불가능. 세 번째 M이 8일 때는 얘도 불가능해요. 1, 2, 4, 8이죠. 나오긴 해. 1, 2랑 8 더하면 11 나오잖아. 그치? 근데 문제는 그러면 누가 남아? 4가 남아. 그럼 4가 어디 있어야 돼? 교집합 부분에 있어야 되죠. 근데 4가 어디 있대? B에만 있대. B 차집합 A에. 불가능한 거지. 얘도. 무슨 이야기? 자, 다음 세 번째 M이 7이면 어때요? 안 되죠. 애초에 1, 7밖에 없으니까. M이 6이면 1, 2, 3, 6이야. 돼, 안 돼? 돼요. 되죠. 2, 3, 6이면 되잖아. 이해돼? 자, 그래서 이쪽에 2, 3, 6이 들어가고 남은 1이 여기 들어간다면 주어진 조건들 다 부합하죠? 그치? 자, 따라서 지금 이 상황 M의 값이 6이고 K가 10인 이 상황에서 A집합, B집합까지 끝난 거고요. 마지막 문제에서 물어본 건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죠? 요 바깥쪽 범위 체크해 주시면 되고 바깥쪽 범위는 여기 없는 거 찾으면 되겠지. 1, 2, 3, 4까지 있고 5 없으니까 여기 5, 6, 7 있고 8, 9, 10이 없네요. 됐지? 이런 식으로 해서 바깥쪽은 5, 8, 9, 10이 들어가 있으면 된다. 다 더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돼? 할 수 있겠죠? 자, 넘어가서 12번. 12번. 12번이 은근히 헷갈리거든. 너네 이거 저번에도 한번 했는데 저번 문제보다 조금 더 복잡하게 나왔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알아놔. 자, 너네 이거 할 때 f 형태가 나와 있으면 f꼴로 나오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y는 x에 대한 대칭을 한다. 그러면 x, y 값만 바뀌는 거야. x 좌표 위치에 있는 전체랑 y 좌표 전체가 바뀌는 게 아니야. 문자만 바뀐다고 생각해야 돼요. 식으로 나와 있을 땐 단 좌표로 나와 있어. f가 없어 앞에. 그러면 이때는 얘 자체가 x가 되는 거고 얘 자체가 y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둘이 바뀌는 거야. 전체가. 알겠죠? 그런 차이점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뭐 할 거냐면 fx, y를 이렇게 이동시킬 건데 물론 이동시킬 수 있죠? 할 수 있지. 근데 조금 힘들지 않아? 조금 힘들죠? 거꾸로 가. 만약에 이렇게 정방향으로 이렇게 생각해내는 게 약간 버거우면 거꾸로 역방향으로 가서 내가 얘를 이렇게 이동시킨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쵸? 그래서 헷갈리는 친구들은 역방향으로 가주세요. 알겠지? 자, 그럼 역방향으로 한 번만 가는 거 연습 한 번만 해보자. 정방향 가는 건 많이 해봤을 테니까. 역방향으로 갈 거야. 일단 누가 거슬려? x, y의 위치 자체가 다르잖아. 그치? 그래서 첫 번째 단계 x, y를 바꿔주자. x, y 바꾸려면 y는 x에 대한 대칭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럼 y는 x에 대한 대칭이 이루어지면 이 식은 어떻게 바뀌어? f의 3-x, y-2분의 1로 바뀌죠. 여기까지 됐니? 자, 근데 이렇게 대칭시키고 나니까 이제 x, y 위치는 제대로 나왔는데 x의 부호가 다르죠? 그치? 그럼 이제 어디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돼? 두 번째 x의 부호를 바꾸려면 y축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되겠지. 그래서 얘를 y축 대칭시킵니다. 그 y축 대칭시켜버리면 x의 부호만 바뀔 테니까 3 더하기 x, y-2분의 1은 0이다까지 나오죠? 됐어? 그래서 얘 위치 좀 바꿔 쓸게. 그냥 x 더하기 3이라고 쓸게요. 여기까지 됐지? 자, 이제 라스트 다 나왔어. 이제 평행이동만 시키면 되겠죠? 그렇지? 자, 평행이동 시키면 세 번째 x 대신에 x-3이 있어야 x만 남겠죠? 그럼 얘는 x축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식이니까 x-3이 쓰이는 거라서 이해되지? 그 다음 y 플러스 2분의 1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이동시켜 주시면 최종적으로 얘는 fx, y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해됐니? x 대신에 x-3 더하기 3이니까 x, y 대신에 y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y. 됐죠? 그러면 지금 이거의 역순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이해돼요? 지금 얘는 이렇게 가려면 요 순서대로 갔다면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역순이잖아. 맞지? 그래서 원래 도형을 뭐 하면 돼? 첫 번째 얘부터 반대로 가는 겁니다. x축 방향으로 몇 만큼 가는 거야? 마이너스 3만큼 가겠죠? y축 방향으로 플러스 2분의 1만큼 가는 거고 두 번째 그 다음 어디에 대한 대칭? y축에 대해서 대칭시키고 세 번째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켜주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해되죠? 됐어? 자, 가봅시다. 자,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갈 거야. 그럼 얘를 x축 방향 마이너스 3만큼 가면 얘는 마이너스 2까지 가고 얘는 0까지 가겠죠. 일단 요게 마이너스 3만큼 간 거 거기에서 y축 방향 2분의 1만큼 올려야 되니까 요렇게 이동될 겁니다. 맞죠? 이제 그 녀석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요렇게 됐죠? 그 다음 얘를 y는 x에 대한 대칭할 거야. 자, y는 x 대칭이 너네 헷갈릴 수 있거든. y는 x 대칭 경계만 이동시키세요. 그러니까 모서리 꼭지점들만. 알겠죠? 얘 어디로 가? 요 녀석은 여기로 가겠죠? y는 x에 대한 대칭시키면 그 다음에 꼭지점 요 녀석은 어디로 가? 여기로 가죠. 그 다음 요 녀석은 여기로 갈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요 녀석은 그냥 맞아. 여기로 가고 이렇게 나오고 이해되니? 이해됐죠? 자, 따라서 요 최종적으로 이동된 녀석은 요 파란색 부분이고 그럼 파란색 부분과 하얀색 부분의 겹치는 부분은 여기를 말하는 거지?
요 도형. 그래서 이 도형의 넓이 구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얘 도형의 넓이 구할 때 뭐 사다리꼴로 가서 끊어서 가도 되고 그냥 쌤은 여기 전체 사각형 넓이에서 이 삼각형 넓이를 뺄게요. 알겠지? 전체 사각형 넓이는 가로 길이가 2분의 3이고 세로 길이는 1이니까 넓이 2분의 3에서 요 삼각형 넓이 요 길이가 2분의 1이죠? 얘도 2분의 1이고요. 따라서 4분의 1의 절반이니까 8분의 1을 뺀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해됐니? 그래서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렇게 식으로 나와 있을 때는 헷갈리면 역순으로 가세요. 알겠지? 자, 다음 13번. 자, 좌표평면에서 반지름 길이가 r이고 중심이 이차함수 위에 있는 원 중에서 y는 x 더하기 5에 접하는 원의 개수를 m개라고 한다. 반지름이 r이고요. 위에 중심이 있고 접하는 원의 개수가 n개. 마찬가지로 y는 x-1에 접하는 원의 개수가 n개. 근데 m의 값은 홀수개다. 이 상황에서 n 더하기 2r 제곱 구하시오. 자, 우리가 먼저 신경 써야 될 게 얘죠. 홀수개. m의 값이 홀수개 나오는데 얘가 제일 중요해. 자, 봐봐. 일단 그래프 좀 그려보자. 저 2차 함수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면서 꼭지점이 0,2분의 5죠? 그래서 이렇게 나올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y는 x 더하기 5는 기울기가 1짜리인 직선이면서 y절편이 5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여기까지 되지? 됐죠? 자, 그러면 중심이 요 2차 함수 위에 있으면서 요 직선이랑 접하는 반지름이 r짜리인 원은 예를 들어서 내가 반지름 r짜리를 한 요 정도라고 잡아볼게. 그러면 여기서 접하는 원은 여기서 하나 나올 수 있죠. 중심이 여기 위에 있으면. 그치? 그럼 또 뭐일 수 있어? 얘랑 요 직선과 평행한 요 직선과 요 2차 함수가 만나는 교점 위치에 중심이 있어버리면 얘도 뭐야? 요 직선이랑 접하겠죠.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항상 몇 개씩 나오는 거야? 2개씩 나오는 거야. 짝수개씩 나와야 돼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죠. 예를 들어서 얘랑 길이가 같은 위치라면 이렇게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요 교점들에서 중심일 때 원이 접할 겁니다. 맞지? 근데 문제는 이렇게 나오면 몇 개 나와? 짝수개 나와요. 홀수개라고 나와 있죠. 그럼 홀수개가 나왔으면 이 중에서 하나는 교점이 원의 중심이 2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만 나와야 돼. 뭐겠어? 얘는 안 되죠. 이쪽으로 떨어진 녀석은 무조건 2개씩 나올 거 아니야. 직선과 만나는 교점이 2개 나오니까. 그렇지? 그러면 누구? 요 밑에 쪽 녀석이 교점이 하나만 나와야 돼요. 기울기가 1짜리인 직선과 접하는 요 순간이 반지름 R에 결정되는 순간인 거야. 여기까지 돼요? 이해돼? 자, 이렇게 되면 요렇게 원이 나오고 얘가 반지름이 될 거고 그 반지름이랑 같아지는 또 다른 접하는 원은 또 여기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요 지점과 요 교점들 위치에서 원을 접하는 순간들이 나올 겁니다. 맞지? 이렇게 하면 교점의 개수가 원의 개수가 몇 개 나오는 거야? 3개 나오는 거죠? 홀수개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요 상황 말고는 더 있어 없어? 없어. 얘는 그 원의 개수가 밑에 쪽에서는 2개 아니면 1개 아니면 0개거든. 그치? 위에는 무조건 2개일 거고요. 따라서 홀수개가 되는 순간은 결국 여기서 요 접하는 순간일 거다라는 거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됐니? 자, 그럼 이제 접하는 순간을 찾아봅시다. 접하는 순간을 알아야 반지름이랑 뭐 다 찾지. 그렇죠? 일단 m은 3개인 거고 원의 개수가 3개니까 접하는 순간을 찾아주시면 얘는 접선의 방향을 찾자. y는 기울기는 1짜리니까 x 더하기 k라고 잡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요 녀석과 요 2차 함수가 접한다라고 봐주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자, 따라서 얘는 2분의 1 x의 제곱 y 더하기 2분의 5가 x 더하기 k랑 같다가 중근을 갖는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교점의 개수가 1개다.
넘겨서 양변 2배 할게.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 마이너스 2k는 0까지 나오지? 얘가 중근이려면 요 녀석이 1이어야겠네요. 그쵸? 따라서 얘가 1이려면 k값은 2라고 나오는 겁니다. 됐어? 그럼 내가 얘를 왜 찾았어? 반지름 찾으려고. 그치? 요 직선과 요 가운데 있는 요 직선, 두 직선 사이의 간격이 뭐가 되는 거야? 반지름이 되겠죠? 자, 따라서 얘 위에 있는 점 0,2라고 잡자. 0,2랑 얘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해주시면 루트 2분의 대입한 녀석의 절대값이니까 3 나올 거야. 맞지? 따라서 반지름은 2분의 3 루트 2가 될 겁니다. m의 값은 원의 개수 아까 3개 나왔고요. 됐죠? 이제 마지막 거의 다 됐어. n만 찾으면 되죠? 이번에는 누구야? y는 x-1과 접하는 거지? y는 x-1과 접하려면 x-1은 요 밑에 어딘가에 있잖아. 그렇죠? 그럼 원이 반지름이 얼마라고? 지금 2분의 3 루트 2라고요. 2분의 3 루트 2만큼 요 직선에서 떨어진 거리의 직선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2개인지 1개인지만 체크해주면 되겠죠? 우선 이해돼요? 됐어? 안 됐어? 다시 밑에다가 좀 새롭게 그려줄게요. y는 x-1은 이렇게 나올 거야. 이제 기준이 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심이 여기 위에 있으면서 요 직선에 접하는 원의 개수가 몇 개인지 찾고 싶어. 근데 반지름 방금 전에 찾아놨죠. 반지름이 2분의 3 루트 2가 되면서 2분의 3 루트 2만큼 떨어진 지점 체크해봐. 이 직선의 반지름 구할 수 있니? 2분의 3 루트 2만큼 떨어진 직선? 구할 수 있어요? 못 겁니다. 자, 얘도 기울기 얼마짜리야? 1짜리죠? x 더하기 t라고 잡을게.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이미 한 점 0,1에서부터 여기 마이너스 0,-1에서부터 요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는 루트 2분의 대입한 녀석의 절대값이죠. 대입한 녀석의 절대값은 t 플러스 1의 절대값으로 나오겠지. 요 길이가 반지름이랑 같아지는 순간 2분의 3 루트 2, 그러니까 루트 2분의 3이라고 쓸게요. 그냥 요게 되는 t의 값은 몇? t의 값은 2거나 마이너스 4겠죠? t가 마이너스 4인 경우는 요 밑에 있는 경우니까 지금 이 상황은 t가 2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가 됐어?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접하는 요 직선의 방정식이 누구였어? y는 x 더하기 2였잖아. 맞냐? 맞지? 그쵸? 접하는 직선이 y는 x 더하기 2였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찾은 t가 2인 이 상황은 두 교점에서 만나는 상황이 아니라 어디서 만나는 거야? 접점에서 만나는 이 상황인 거죠. 우리가 알겠니? 자, 그러면 원의 중심이 얘와 얘의 교점 위치에 있어야 반지름이 2분의 3 루트 2가 되는 원이 얘랑 접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따라서 n의 개수는 몇 개? 원의 개수는 1개. 가능한 중심의 개수는 얘와 얘의 교점의 개수니까.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n의 값은 1개다 해서 대입해 주시면 끝납니다. 혹시 이해 안 되면 내일 클리닉 시간, 오늘 클리닉 시간 때 와서 물어보세요. 자세하게 다시 설명해줄게. 알겠지? 자, 끝. 13번까지 끝. 넘어갔어. 14번 해야 됩니까? 14번 질문. 오케이, 할게요. 반성해야 돼, 이거. 응? 14번. 중간에 가다 이 길이 맞나 싶어서 포기했니?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딱 명확하게 그런 느낌이 들어서 포기했어? 그건 아니야? 자, 봅시다. 14번. 이차함수 y는 k분의 2x의 제곱 마이너스 k분의 3x 플러스 k 라고 나와 있고요. 얘의 그래프와 y는 mx 더하기 n이 둘이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나고요.
A, B의 길이가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 관계없이 항상 일정. 이때 성분 A, B의 길이를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어. 자, 구해봅시다. 우선은 교점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둘이 같다고 놨을 때 뭔가 교점의 좌표들이 나오겠죠. 근데 미지수가 너무 많지. 일단 미지수 많아도 그냥 놓을게요. K분의 2x의 제곱 마이너스 K분의 3x 더하기 K는 mx 더하기 n이야. 맞지? 딱 봐도 양변에 K 곱하고 싶죠? K 곱하고 한쪽으로 몰아줄게. 그럼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옵니다. 자, 2x제곱 마이너스 3x 얘 K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mkx 그 다음에 플러스 K 제곱 마이너스 nk는 0 이런 2차 방정식 나오겠죠? 자, 요것들 x로 묶어버리면 정리해서 쓰자. 2x의 제곱 마이너스 3 플러스 mk의 x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nk는 0까지 나옵니다. 맞지? 됐어요? 참고로 너네 여기에서 k 값에 관계없다는 얘기는 변할 수 있는 건 k만 변할 수 있는 거야. 물론 x는 당연히 미지수입니다. 알겠지? k만 변할 수 있고 mx 더하기 n이라는 요 직선은 무슨 직선이야? 그냥 고정된 직선입니다. m과 n을 아직 찾아내지 못했을 뿐 쟤는 좌표 평면 어딘가 이렇게 박혀있는 녀석이야. 오케이? k 값을 바꿔줄 수 있는 건 우리 2차 함수의 요 모양밖에 없어요. k 값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건. 알겠죠? 자, 그러면 k 값이 변함에 따라서 이 당연히 교점의 위치도 바뀌지 않겠니? 뭐 얘 모양이 뭐 이런 식으로 바뀌거나 뭐 그쵸? 여기가 이해돼? 교점의 위치가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어디 길이가 일정하대? AB의 길이가 일정하대요. 그럼 AB의 길이, 쌤이 이거 거듭 얘기했는데 직선 나오고 직선 위에 있는 두 점 사이의 길이에 대해 물어보면 얘는 이 길이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X좌표의 간격과 Y좌표의 간격에 대해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얘 기울기 정해져 있는 고정된 직선이고 이 길이가 일정하려면 X좌표의 간격도 뭐 해야 돼요? 일정해야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X좌표의 차이도 일정해야 돼. 됐어?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여기에서 얘네들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로 놓으면 그 알파 값 중에 하나가 알파 베타 중에 하나가 교점의 X좌표이고 나머지 하나가 베타가 되는 거죠. 그렇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값이 일정해야 돼. K 값에 관계없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당연히 근각의 수학에 쓰여야 되는 형태로 나왔으니까 얘의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와 같다. 여기에서 얘가 K 값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라고 접근해 주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얘가 무슨 식 나와? K에 관한 2차식 나오겠죠? K에 관한 2차식이 K 값에 관계없이 일정하려면 K 제곱과 K에 곱해진 개수들이 다 얼마 나와야 돼? 0 나와야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얘는 이제 근거의 수학에 이용해서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하실 거지? 자, 넘어가서 다음 15번 질문. 16번. 자, 지금 A점, B점의 좌표 나와 있고 Y는 X-1 위에 있는 점 P 있는데 삼각형 ABP가 이등변 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모든 A 값들의 합구하래요. 우선 여기에서 A 물어보고 있으니까 B를 그냥 A,A-1로 바꿔도 되겠지? 여기 위에 있는 점이니까. 그럼 원래는 이거 어떻게 풀면 돼요? 이론상으로는 삼각형이 있어. 삼각형이 이등변이래. 그럼 얘랑 얘가 같을 때, 얘랑 얘가 같을 때, 얘랑 얘가 같을 때로 케이스 나누면 되죠. 그치? A, B, P라고 예를 들어 잡으면
AB랑 BP가 같을 때. 두 번째 AP랑 이번엔 BP가 같을 때. 세 번째 AB랑 BP가 같을 때. 했잖아. AB랑 AP가 같을 때. 그쵸? 그리고 세 가지 케이스 나눠주면 되겠죠? 이해되냐? 자,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하면 되기는 해요. 맞아? 그래서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써서 두 점 사이의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같다 하면 되죠. 좀 생각을 해보자. 아니, 나도 이렇게 풀긴 했는데 혹시 다른 방법이 있나? 다른 방법 풀잖아. 틀렸어요. 어? 틀렸어? 알았어. 기다려봐. 1,3 조금 다른 방법이 있는지. B 3,4 그 다음에 y는 x 마이너스 1 얘의 기울기 몇이야? 2분의 1이잖아. 그러면 생각을 해봐. 잠깐 봐봐. 이것도 방법 그냥 저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이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오바스럽긴 해서 그냥 저렇게 바로 가면 되니까 잠깐만 볼게. 내가 만약에 여기 P라는 거는 결국 이 직선 위에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애초에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아지는 케이스 첫 번째 케이스부터 보면 AP랑 BP가 같으려면 이 점이 어디 있어야 돼? 얘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둘의 중점 찾고 이 기울기랑 수직인 기울기 마이너스 2짜리인 직선과의 교점 위치일 때 첫 번째 가능할 거다 해서 교점을 찾을 수도 있을 거고요. 맞지? 근데 그럴 바에는 그냥 저거 하나 써. 알겠죠? 두 번째, 만약에 이제 요 길이랑 이 길이가 같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이렇게 이등변이 나올 수도 있는 거지? 그럼 이렇게 이등변 나오는 상황은 뭐라고 봐야 돼?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 관계. 아니야. 그냥 이렇게 가. 미안해. 여기 가세요. 너네 틀린 이유는 요거 계산 잘못한 거겠죠? 뭐 모르겠어. 나는 이렇게 해서 나왔어. 알겠지? 아무리 봐도 획기적인 방법이 없어요. 자, 넘어갑시다. 다음 17번 질문. 질문 없어요? 이 17번은 뭐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고 저 잠깐만 얘기를 하면 너네 혹시 서술형이 나오는 학교들은 좀 잘 봐. 서술형이 나오는데 집합의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 쟤를 구하라고 했잖아. 그냥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 영역이 여기죠 라고 생각하면 안 돼. 연산 법칙을 써야 돼. 그게 무슨 말이냐면 A 교집합 A의 여집합 합집합 B 차집합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얘를 우리가 배운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정리할 줄 알아야 돼요. 벤 다이어그램 그리는 게 아니라. 알겠죠? 자, 어떻게 정리할 거야? 우리 먼저 첫 번째 차집합 나와 있으면 교집합의 여집합이라는 거 알고 있지? 그래서 얘를 앞에 있는 녀석 A 여집합 합집합 B 교집합 뒤에 있는 거에 여집합이면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그냥 A 합집합 B로 정리되죠? 맞지? 자, 다음 이렇게 나와 있으면 우리 합집합 B가 공통이면 묶어줄 수 있죠. 그래서 얘를 합집합 B로 묶어버리면 앞에서는 누구 남고 A 여집합 남고요. 뒤에서는 A 남고 가운데 교집합으로 연결되면서 합집합 B로 묶어줄 수 있겠지? 되죠? 그러면 A 여집합과 A의 교집합은 뭐야? 공집합이죠? 따라서 얘는 공집합과 B의 합집합이니까 결국에는 B다 라는 논리 과정을 써줘야 돼요. 서술형이면. 알겠죠? 그래서 집합의 연산 법칙을 이용하라고 하면 보통은 차집합은 교집합, 여집합 이런 걸로 많이 사용하니까 요 과정들 다 적어주셔야 됩니다. 됐지?
그럼 됐고 이제 시작을 합시다. 18번은 질문이니? 18번 질문. 알겠어. 시간 없어 못 푼 건 냅두고. 됐죠? 18번은 참고로 이거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평행 이동시켰을 때 자기 자신과 일치하려면 평행 이동된 비율과 기울기가 같아야 된다. 기억나지? 그거 이용하면 잘 풀릴 거야. 자, 대망의 19번부터 네 문제 쭈르륵 갑시다. 19번하고 잠깐 쉴게. 19번, 15, 10분, 10분, 15분. 자, 19번 보면 그림과 같이 x좌표가 양수인 점 x, 축 위에 있는 점 a와 y좌표가 양수인 점 b. 자, 여기 a가 있고요. 그럼 잘 그려야 되는데. 1, 점, b, c. 어려운 문제예요. 응? 어려운 문제. 네. 맞춘 사람. 맞았어? 틀렸냐? 자식. 자, 이렇게 여기 쉽지 않았을 텐데. OAB, OAB, OAB. 잠시만. 어디 있어? 나 지금 어디 하다 말았어? 아, 반지름 길이가 1이고, 오케이. 삼각형 접하고, 아, 그림만 그려. 그림만 그려. 쫙, D, 쫙. 여기가 E, 여기가 F, 중심 C, 여기 B. 그 다음에 F에서 B까지 쫙. 그리고 여기가 수직. 이라고 나온 거죠. 자, 조건 하나씩 봅시다. 먼저 요 원은 반지름의 길이가 1짜리인 원이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어? 가조건부터 보면 되겠다. 이제 F는 접하는 점이고 E는 O와 F의 중점이다. 아, 여기 같아요. 중점입니다. 자, 다음에 원 C의 중심을 C라고 하고 점 D는 CA 연장선 위면서 ED 대 CD가 2대 1이다. ED 대 CD가 2대 1이라는 얘기는 C는 E와 D의 중점이라는 얘기죠. 거기까지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AD의 길이는 2루트 2다. 요 길이가 2루트 2라는 것도 파악했고, 네 번째, BF랑 DE는 수직으로 만난다. 여기가 수직이고요. 이때 원 C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사실 원 C의 방정식은 그냥 C 중심의 X좌표만 구하면 끝나는 문제죠. 반지름도 1이라고 주어져 있고, 그럼 Y좌표도 중심 Y좌표도 1이라는 것도 판단됐고, X축에 접하니까, 그치? 그러면 요 X좌표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니까 얘 X좌표랑 요 X좌표는 동일하죠? F점의 X좌표를 그냥 2A,0이라고 잡을게요. 왜냐면 얘 중점이니까 절반 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냥 자연수가 편하니까. 그래서 2점의 좌표는 A,0이라는 것도 판단될 거고 자연스럽게 D점의 좌표도 나오죠. 얘의 좌표는 요 길이가 A니까 A만큼 더 간 3A, 요 Y좌표의 2배가 얘의 길이가 되겠죠? 2. D점의 좌표까지는 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 요거 Y좌표가 2야? 근데 요 길이가 2루트 2로 나왔어? 그럼 요 길이도 나오지 않니? 그쵸? 이 그림 좀 이상한데 1대 1대 루트 2일 거야. 그쵸? 그래서 2루트 2 형태로 나올 겁니다. 여기가 2일 거야. 즉 다시 말해서 A점의 좌표도 D점의 X좌표에서 오른쪽으로 이만큼 간 거니까 3A 더하기 2,0까지 나오겠죠. 여기가 됐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조건, 얘랑 얘가 수직이래. 그러면 요 녀석의 기울기가 얼마야? 얘랑 얘 사이의 기울기 구하면 되니까 2A분의 2라서 A분의 1이죠. 그럼 요 녀석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A겠네? 이렇게 되죠? 자, 얘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A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A라는 얘기는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1대 A라는 얘기죠. 길이비로 따지면. 맞니? X의 증가량이 1일 때 Y 증가량은 마이너스 A라는 얘기니까. 자, 그러면 여기 길이가 지금 2A라고 잡아놨으니 여기의 길이는
A배 시켜주면 2A 제곱이 되겠죠? 즉 B점의 좌표는 0,2A 제곱까지 나옵니다. 됐어? 약간 됐어요? 지금 아무것도 안 했고 그냥 우리가 구해야 되는 중심의 x좌표를 미지수 a를 이용해서 나타냈고 나와 있는 가나다라 조건들을 이용해서 그냥 모든 점의 좌표들을 구할 수 있는 대로 a에 관한 식으로 다 구해준 거야. 됐지? 끝났죠? 그럼 이제 마지막 뭐 하면 돼요? 유일하게 조건 안 쓴 게 뭐가 남아있어? 얘가 요 원과 접한다는 내용은 안 써먹었어 지금. 그치? 그래서 요 원의 중심인 2a,1이겠죠? 중심의 좌표 2a,1에서 요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얼마 나온다? 1 나온다 하면 뭐가 나오는 거야? a 값 나오겠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써주시면. 이해돼요? 지금 여기 x절편이랑 y절편 다 알고 있으니까 요 직선의 방식 a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지. 그래서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1이다 해주시면 a 값이 나오는데 식이 좀 더러워. 식이 좀 더럽습니다. 그래서 근데 푸셔야 돼. 어쩔 수 없어. 식이 더러워. 이 학교에서 변형 문제가 나온 건데 단대북으라는 학교거든. 그지같이 나온 거야. 자, 혹시 미적분 2 한 친구 있습니까? 난 미적분 2를 했다. 없으면 그냥 가야 돼. 저렇게 해서. 저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안 떠올라. 혹시 다른 방법이 떠오르는 친구 있으면은 해봐. 난 모르겠어. 아무리 생각해도 저거밖에 없어. 근데 식이 좀 더러워. 화이팅입니다. 알겠죠? 뭔가 있을까? 저거 원이랑 저 지금 AB 직선이 접한다. 없는 것 같아. 그렇죠?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가세요. 자, 끝. 20번. 혹시 얘는 그렇게 해보고 쌤이 뭔가 다른 방법, 획기적인 방법을 찾게 되면 다음 시간에 좀 얘기를 해줄게. 아무리 봐도 안 보여. 자, 20번으로 넘어갈게요. 아니지. 이거 끝나면 10분 쉰다고 했죠. 10분만 쉬었다가 20번, 21번, 22번 끝내자.
더워? 자, 5분에 시작할게요. 5분에.
자, 합시다. 아까 전에 했던 거 저 원의 중심부터 저 직선 AB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 공식을 쓰면 이따위로 나오거든요. 이거 풀 수 있냐? 제곱해서 둘이 같다고 나와야 돼. 알겠죠? 근데 진짜 놀랍게도 제곱해서 식을 정리하잖아? 얘 잠깐만 봐줄게. 얘 보면 절대값이니까 어차피 안에 부호 바꿔도 상관없지.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인 게 걸리니까 둘이 합치면 마이너스 2a 세제곱이거든? 그래서 2a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 제곱 플러스 4a 제곱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 나오죠? 는 루트 뭐 4a의 4제곱 더하기 9a의 제곱 더하기 12a 더하기 4야. 이거를 양면 제곱하셔야 돼요. 항이 4개짜리 애를 제곱을 어떻게 하냐? 10풀 수도 있는데 전 그러면 얘 더하기 얘 이렇게 두 개로 나눠. 알겠지? a 더하기 b의 제곱꼴로 만들면 잘 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얘 제곱하는 순간 4 나오고 상수항은 1차항은 얼마 나와? 어차피 얘 제곱에서는 1차항 안 나오죠. 여기 제곱에서만 1차항 나오지. 그럼 여기 제곱에서 1차항 찾으시면 정확하게 둘이 곱한 거 2배니까 12a 나와. 그쵸? 근데 얘 제곱하면 12a 더하기 4가 있지. 근데 얘네가 없어져. 2차항부터 4차항까지만 남게 돼. 2차, 3차, 4차. 그래서 a 제곱으로 묶으면 2차식 나오고 그 2차식이 0 된다에 a 값 찾아주시면 돼요. 놀랍죠? 근데 나도 이렇게 풀어놓고 아이씨 너네가 이렇게 풀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방법을 자꾸 생각을 해봤는데 안 돼. 없어.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 알겠지? 됐죠? 미안해. 내 역량 밖이야.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떠오르면 나한테 좀 알려줘. 응? 상이 못 떠오르는데 우리가 떠올리는. 할 수 있다니까. 너네가 더 똑똑해. 가끔 보면. 자, 넘어가서 20번 봅시다. 20번. 20번은 요거 해석하는 거 자체가 약간 어렵거나 난해할 수 있거든. 잘 보자. 일단 전체 집합은 2024 이하의 자연수야. 자, 그러면서 A는 5의 배수들이야. 그럼 얘는 쉽죠? 5, 10, 15 이런 것들 나온다는 얘기고, 이제 B라는 요 조건, 두 번째 조건이 어렵거든. 이거 잘 봐봐. 알파가 B의 원소고 베타도 B의 원소면 두 원소들의 곱은 항상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 나와야 돼요. 그쵸? 그러면 알파랑 베타를 바로 떠올리기는 힘들지. 그래서 지금 뭐 할 거냐면 알파 베타라는 녀석부터 좀 분석을 할 거야. 알겠죠? 알파 베타를 각각 구하는 건 조금 까다로우니까. 자, 그러면 알파 곱하기 베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알파 베타라는 녀석은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 나와야 되죠?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6n-3이다 이렇게 표현 가능하지. 그쵸? n의 값은 자연수들이면 다 될 거고. 약간 이해되니? 즉 이 녀석은 뭐 굳이 나열을 해보자면 3, 9, 15 등등등등 나오겠죠. 60 커지는 숫자. 약간 됐어. 자, 근데 우리가 어차피 구할 거는 B를 구하는 게 아니고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야. 그럼 B에서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몇의 배수가 중요해? 5의 배수가 중요한 거죠. B에 해당하면서 5의 배수인 녀석들을 찾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5의 배수인 녀석들은 어차피 곱해도 몇의 배수여야 돼? 5의 배수 나와야겠죠? 무슨 얘기 돼요? 즉 알파 베타 중에서 5의 배수인 녀석들의 특징만 좀 볼 거야. 여기 알겠니? 자, 그럼 봐봐. 이 다음에 점점 커지는 거야. 일단은 나열을 해볼게. 15, 그 다음은 6 커지면 21, 그 다음 27, 그 다음 6 커지면 33, 6 커지면 39, 그 다음 6 커지면 45. 두 번째 5의 배수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3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인 저 뭐냐? 6의 배수. 6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인 30 크기만큼 계속 간격이 커지는 거야. 30 더해줄 때마다 5의 배수가 나올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은 75 나올 거고 5의 배수 등등등 105 쭉 나올 거야. 이걸 다 찾을 건 아닙니다. 특징을 살펴볼 거야. 자, 만약에 얘가 알파 베타의 곱이 15였다면 1, 15 3, 5 이런 거 가능하죠? 맞지? 근데 5가 들어갈 수 있을까? B라는 집합 안에? 그 생각 잠깐만 해봐.
그럼 B라는 집합 안에 지금 일단 15만 따져봤을 때 1과 15, 3과 5가 다 들어갈 수 있을 것처럼 보이죠? 알파와 베타의 곱이 얘니까. 맞아? 근데 5가 들어가잖아? 여기서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알파랑 베타가 서로 다르다라는 표현 없죠? 그치? 그럼 뭐도 성립해야 돼? 베타의 제곱 또는 알파의 제곱이라는 녀석도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몇이어야 됩니까? 3이어야 됩니다. 알파랑 베타가 둘 다 베타 형태로 같을 수도 있으니까. 그치? 자, 그러면 5의 제곱은 6으로 나누면 안 나오죠? 나머지 3 아니지? 1이죠? 그러면 어떤 성질이 있어야 돼? 이거를 여기서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봐봐. 마지막. 그럼 알파 베타라는 녀석은 지금 보면 3으로 묶었을 때 2n-1꼴 나오죠? 됐어요? 자, 근데 우리가 방금 전에 안 되는 조건은 왜 안 되는 거였어? 알파랑 베타랑 같을 때가 문제였던 거지. 그치? 그냥 알파랑 베타가 같다고 풀게. 그냥 알파랑 베타가 같다. 그래서 알파의 제곱이 3에 2n-1이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알파 제곱, 모든 알파의 제곱들은 원소들의 제곱은 요 꼴이 나와야 돼. 이해됐어? 당연히 얘는 제곱수여야 되고요. 자연수니까. 됐니? 그러면 제곱수인 자연수 중에 3의 배수가 되려면 무조건 알파라는 녀석 또는 베타라는 녀석은 누굴 소인수로 들고 있어야 돼? 3 하나는 무조건 갖고 있어야 돼요. 이해됐어? 자, 그러면서 얘는 짝수야 홀수야? 2n-1이면 무조건 홀수죠. 홀수이면서 누구의 배수인 거? 5의 배수인 거. 이렇게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돼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A 교집합 B가 될 수 있는 원소들은 3 곱하기 5의 배수 중에 홀수인 녀석들만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니? 자, 그러면 처음으로 나오는 게 누구야? 15죠? 두 번째로 나오는 녀석은 누구야? 15 곱하기 3이니까 45지? 딱 얘네들이야. 그쵸? 그 다음 세 번째로 가능한 건 5의 배수 중에서 홀수인 거 세 번째 녀석 25죠? 25 곱하기 3이니까 75. 이해돼? 됐어? 자, 그러면 이 녀석들은 굳이 식으로 나타내보면 30씩 커지고 있죠? 30n-15꼴이다 라고 체크할 수 있겠지. n이 1이면 얘, n이 2면 얘, n이 3이면 얘. 이해되지? 자, 그러면 이 값들이 B의 원소가 될 수 있는 거야. 아, A 교집합 B에 됐죠? 자, A 교집합 B의 원소들은 이런 녀석들만 가능하다. 근데 걔가 최대가 돼야 되려면 이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겠죠? 이 중에 일부만 들어가 있어도 되지만 다 들어갔을 때가 당연히 원소의 개수가 최대겠지. 그러면 이게 다 들어가면서 몇 이하? 2024 이하가 몇 개 나오는지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30n이 2039보단 작거나 같은 거고 결국 n은 30분의 2039 얘 30으로 나눠봐. 몇 나오냐? 3, 6, 18 오씨 180 그러면 2, 3, 9니까 7 67점 몇 보단 작거나 같은 거지? 따라서 가능한 n은 몇 가지? 총 67개로 나오겠죠. n이 1부터 67개까지. 이해됐어요? 자, 따라서 전체 최대값은 67개다 라고 찾아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는 다른 거 떠나서 요거를 좀 알아두셔야 돼요. 왜 문제에서 알파가 베타의 B의 원소고 베타도 B의 원소일 때 알파 곱하기 베타 꼴이 나왔는데 뒤에 알파랑 베타가 같지 않다 이런 표현 자체가 없으면 알파 베타가 같은 상황도 같이 인지해 줘야 돼. 알겠죠? 자, 넘어가서 21번 봅시다. 21번부터는 조금 할만합니다. 거리의 최소값 물어봤을 때 지금 나올 수 있는 건 다 나온 거야. 21번, 22번 그리고 앞에서 했던 객관식 그 3개 길이 원 2개 나와 있던 거. 그래서 이 정도만 하면 이제 두 번 다시 거리 길이의 합은 최소값은 틀리면 안 됩니다. 자, 먼저 P점의 좌표 2,6 그 다음에
Q점의 좌표 마이너스 10,1. 그 다음에 y는 x 위에 반직선이래요. 여기는 없어. x가 6보다 작은 범위 내에서의 y는 x 위에서 선분 RS가 움직인다. 근데 이 길이가 6루트 2로 일정하다. 이때 요 사각형의 길이에 이 사각형 둘레 길이의 최소값 구하래요. 자, 얘는 그냥 6루트 2죠. 또 확실하게 아는 길이 있지. 여기 길이, 그쵸?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길이는 루트 12, 144, 5, 25, 169, 13까지 나오죠? 자, 두 길이는 정해졌고, 그럼 우리가 찾고 싶은 게 누구 길이의 최소값이냐면 얘 더하기 요 녀석의 최소값이야. 맞아? 너네 이게 기울어져 있어서 헷갈려 하는데 이런 건 잘 풀어요. 봐봐. 내가 여기 A점이 있어. 얘가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3,5라고 치자. 그 다음에 여기 위에 P랑 Q점이 예를 들어 1만큼 떨어져 있고요. 3만큼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B점이 뭐 한 5,2라고 잡을게. 이렇게 해서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의 최단거리 구한대요. 길이 합의 최소값 구한대. 그럼 뭐해? 얘 왼쪽으로 3만큼 이동시켜서 요 길이를 그냥 없애버리죠. 맞아? 3만큼 이동시켜서 이 점의 좌표를 B'이라고 잡으면 얘는 2,2가 될 거야. 맞지? 어차피 얘 더하기 얘를 구할 거면 얘랑 얘랑 같으니까. 그치? 이해돼요? 그 다음에 얘를 뭐 해주시면 돼? 대치 이동시켜서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해주면 끝나는 거죠. 이해돼요? 그것처럼 얘 하는 것처럼 얘도 뭐 하면 돼? 요 길이를 그냥 없애버리기 위해서 얘 그대로 평행이동 시킬 거야. 이해됐냐? 요 선분을 그대로 요렇게 평행이동 시킬 거야. 여기를 Q'으로 잡을 겁니다. 알겠죠? 그 얼마만큼 평행이동 되는지를 알아야겠지. 봐봐. 여기가 6루트 2라고 나왔어. 얘 기울기가 1이잖아. y는 x니까. 그쵸? 그럼 그 말은 얘는 x 증가량과 y 증가량이 각각 얼마씩 나온다? 6씩 나온다는 거 알 수 있겠죠? 1대 1대 루트 2니까. 됐어요? 자, 즉 다시 말해서 요 점도 이쪽으로 6만큼 이동되는 거겠지. 따라서 Q'의 좌표는 마이너스 4,7로 나올 거야. 여기까지 되니?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지금 뭐 구하는 거냐면 y는 x가 있고요. Q' 마이너스 4,7이 있고 여기에서 여기 위에 있는 한 점 찍었다가 어디까지가? 2,6까지 갈 거야. 맞죠? 이거의 최소값 구하는 거니까 그냥 뭐 하면 돼? 2,6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켜서 6,2로 바꿔주고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해주면 얘가 두 길이 합의 최소값이겠죠. 여기가 이해됐니? 됐어요? 자, 따라서 요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해주면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의 최소가 완성되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얘랑 얘가 최소일 때 전체는 최소겠죠? 맞지? 더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거리가 일정한 간격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나와 있으면 그대로 평행이동 시켜주셔야 돼요. 이 거리를 그냥 스킵해야 돼. 알겠지? 자, 넘어가서 22번. 세점. A점이 0,1, B점이 0,3, 그 다음에 C점이 0,7 이렇게 나와 있고, Y는 X 위에 두 점 P가 있고요. 찍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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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었다가
요 길이 합의 최소가 되도록 하는 성분 PQ의 길이를 구하래요. 자, 근데 여기에서 얘는 좀 특이한 게 얘네들 좌표가 다 정해져 있거든? 그쵸? 하나만 보자. 자, 이거 더하기 이게 최소가 되려면 얘 뭐 해야 돼? 대칭시켜야겠죠. 3,0으로 대칭시키면 되지. 그치? 그러면 얘 더하기 얘가 최소인 상황은 지금 A점과 B'점 대칭시킨 요 점이 일직선상에 있을 때 여기에 P가 있어야 둘의 합이 최소겠죠. 여기가 이해되냐? 그래서 지금 이거 더하기 이거 최소는 끝난 거야. 이제 누구 남았어요? 얘거 더하기 요것만 하면 되잖아. 또 뭐 하면 돼? 또 대칭시켜서 얘랑 얘 사이에 거리 구하면 끝나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러면 이 교점 위치에 Q가 있어야 BQ 더하기 QC의 길이의 합이 최소가 되는 거지. 됐어? 문제에서 물어본 건 최소 길이를 물어본 게 아니라 그때 PQ 사이의 거리 물어봤잖아. 뭐 찾으면 돼요? 이 빨간색 직선의 방정식과 y는 x와의 교점 구해서 이 x좌표 구해주시고 파란색 직선의 방정식과 y는 x의 교점 구해서 이 x좌표 구하면 1대 루트 2라는 거 써먹으면 끝나겠지. 이해됐니? 그래서 둘의 교점의 x좌표 직선의 방정식들 구해서 교점의 x좌표 구하면 끝나는 문제였습니다. 됐죠? 맨 뒤에 있다고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되네. 생각보다 쉬워. 끝.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시고 오늘 거 좀 많이 매우 몹시 어려웠으니까 꼭 시간 될 때 다시 한 번 더 복습하세요. 알겠지? 문제 좋은 문제들 많았으니까 꼭 다시 복습하셔야 되고 지원이는 여기 없죠. 자, 우리 요거 썸머 교재 좀 꺼내자. 자, 여기 주말반에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 근데 받아도 되나요 지금? 응, 갖고 와. 있어. 저번에 몇 번까지 했냐? 짝수만. 몇 번까지 했어? 몰라요? 그냥 됐는데 다 풀고 있었구나. 62번까지 했어? 64번이랑 66번 두 문제 풀어봅시다. 64번이랑 66번. 6번이라고요? 64번이랑 66번. 내 친구는 어디 갔지?
64는 66 풀라고 했니? 네. 왜요? 오케이. 아예 몇 번 풀라고 했는지 까먹어.
짝수번이야. 다른 거 뭐 찾고 있어? 보이죠? 안 보이지? 내가 주입식격으로 그거 해놨기 때문에 계속 걔만 보일 거야. 해봐. 찾아서 갖고 와. 자, 봅시다. 64번부터 볼게요. A점의 좌표가 2,4로 나와 있고 B점의 좌표는 6,6이고요. A를 Y는 X에 대해 대칭시킨 점을 A'이라고 잡았대. 그러면 얘는 그냥 XY 좌표만 바꿔주시면 되죠? A'이 4,2일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C점의 좌표는 0,K인데 넓이가 2배래요. 좌표에다 일단 잡아보자. 자, 먼저 A점이 2,4, B점은 6,6, Y는 X 위에 어딘가 있겠죠? 여기가 B점이고요. C점은 A'은 여기 2,4, 4,2. 마지막으로 C점의 좌표는 여기 어딘가 0,K. 자, 그럼 문제에서 지금 나와 있는 조건이 A'BC의 넓이, A'B 요 C의 요 넓이는 그림이 좀 그림 같은데? 요 노란색 부분의 넓이는 ABC의 넓이의 2배와 같다. 그럼 ABC면 요 삼각형 넓이의 2배란 얘기죠. 빨간색 넓이의 2배. 맞지? 당연히 이거는 공통변이 나와 있잖아. B랑 C가 공통이죠. 당연히 요 수직선이란다. 수선의 발까지 이르는 요 거리가 몇 배 차이 난다? 2배 차이 난다 쓰는 거지. 얘가 되죠? 자, 그래서 뭐 하면 됩니까? 요 직선의 방정식 Y는 6분의
6-kx 더하기 k라는 요 직선의 방정식과 요 점 사이의 거리랑 이 점 사이의 거리가 2배 차이 난다 해서 k 값 구해주시면 돼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만 쓰면 k에 대한 방정식 나오겠지. 이건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쟤는 넘어가고 두 번째 66번. 아, 이것도 그냥 바로 보자마자 구할 수 있으면 제일 베스트거든. 봐봐. 이제 너네 최상위권이니까 최상위권 맞습니까? 맞죠? 전 아니에요. 우리 5회 학원에서는 너네가 최상위반이야. 진짜예요? 5일은 엘리트들만 모인 겁니다. 맞죠? 엘리트들? 자, 다시 돌아와서 여기에서 얘를 보자마자 얘가 y는 x야. 얘를 요 점을 대칭시켰더니 여기로 갔어. 그럼 우리 요 직선과 이 직선은 y는 x에 대한 대칭 관계라는 거 파악되죠? 맞지? 두 직선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 관계면 기울기가 무슨 관계야? 역수 관계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얘의 기울기가 2x로 나왔으니까 얘는 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2분의 1 x라는 게 바로 보여야 돼. 물론 얘를 a, b라고 잡고 얘를 대칭시킨 얘가 b, a니까 얘가 여기 위에 있는 점이지 라고 해서 a, b의 관계를 찾아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바로 요 과정 없이 그냥 바로 찾아줄 수 있는 게 제일 좋아. 됐죠? 그래서 OA를 연결한 직선의 방정식 2분의 1 x다. 기울기가 2분의 1짜리다 라는 것까지 파악했고 문제에서 조건이 뭐 나와 있어? AB와 AO의 길이가 2루트 5로 같대요. 그러면 또 직선 나와 있고 기울기 알고 있는데 직선 위에 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 물어봤어. 여기가 2루트 5래. 얘는 이 길이를 말해주는 게 아니라 여기 x좌표의 증가량과 y좌표의 증가량에 대해서 나온 거죠.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2대 1대 루트 5잖아. 맞지? 따라서 요 길이가 2루트 5란 얘기는 여기 x 간격은 4 나와야 되고 y좌표의 간격은 2 나와야 되니까 a점의 좌표는 4,2라고 그냥 바로 튀어나오는 거지. 여기가 됐죠? 됐죠? 네. 두 번째 AO의 길이랑 AB의 길이가 같대. 그러면 이 길이랑 요 길이가 같은 거잖아. 이등변 삼각형이죠? 맞지? 이등변 삼각형이면 이 기울기랑 이 기울기는 무슨 관계야? 지금 요쪽이 y축과 평행하니까 대칭 관계죠. 그쵸? x축에 대한 대칭 관계니까 누구의 부호가 반대? 기울기의 부호가 반대야. x 증가량과 y 증가량의 기울기를 구해주시면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돼요? 됐죠? 자, 그럼 누구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 AB의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죠? 됐니? AB의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지나는 점 얘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아니면 어차피 얘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요 길이가 2면 요 길이도 2라서 y절편이 4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래서 얘 플러스 4다 해서 직선 AB의 방정식까지 끝. 됐니? 이제 라스트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야? ODE의 외접원의 둘레 길이가 K파이라고 나왔거든? ODE가 어딨어? 요 삼각형이잖아. 근데 이거 보자마자 뭔가 여기가 수직이겠지라는 생각 의심해야 돼요. 그쵸? 외접원에 대해서 물어봤어. 외접원에 대해서 물어봤으면 외접원의 지름 또는 반지름을 알아야 되거든? 그럼 그거에 대해서 찾으려면 당연히 원주각이 수직인 상황에서 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주면 되고 물론 그거 몰라도 그냥 바로 보이죠? 얘랑 얘가 이 기울기는 2고요. 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찾았으니 둘의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 나오죠? 즉 수직관계라는 거 판단할 수 있고 그러면 얘는 어디가? OD의 길이가 지름인 외접원이 나오는 거겠지. 그게 좀 이상한데? 그냥 대충 보세요. 됐어요? 됐죠? 자, 즉 K는 누가 되는 거야? 지름의 길이 OD가 되겠죠. 됐어요? 됐죠? 그럼 이제 마지막 D점의 좌표만 찾을 수 있으면 끝나는 거죠. D점의 좌표는 AB의 직선의 방정식과 Y는 XY 교점이잖아. 요거 구해주면 X좌표 나오겠죠? 맞지? 자, 따라서 X좌표 나오면 1대 1대 루트 2니까 X좌표에다 루트 2배 해주면 OD의 길이 끝. 됐죠? 그렇게 해서 K값 구한 다음에 제곱해서 9배 해주시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넘어가서 조금만 더 하자. 68번, 70번 딱 두 문제만 하고 끝낼게요. 97이요? 68이랑 70.
자, 봅시다. 둘 다 쉬우니까 빨리 하고 끝내자. 먼저 얘부터 68번. 지금 원의 중심이 원점이고요. 반지름 길이가 10짜리 원이 나와 있고 A1B, A2B랑 수직인 점을 여기 잡았어. 자, 그러면 이거 막 기울기 찾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얘의 기울기랑 얘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역수관계겠지 해서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향 찾아서 그 점에 y좌표 구한다 하면은 큰일 납니다. 알겠죠? 무조건 원에서 원 위에 있는 한 점까지 이르는 각의 크기가 90도라고 나오면 얘는 뭐야? 원주각이야. 그치? 즉 다시 말해서 이 점은 요 각이 90도란 얘기는 이 점을 원점에 대해 대칭시킨 점이 C1이 돼야 되는 거고 맞죠? 중심을 반드시 지날 테니까 지름이라서 결국 얘는 3, y좌표는 루트 91이겠죠? 요거였다면 이 점의 x좌표, y좌표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91이겠지, 그치?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야. A2랑 C2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 관계겠죠, 그치? 그래서 A2의 좌표가 7, 뭐 몇으로 나와 있으니까 C2의 좌표는 마이너스 7, 마이너스 몇 이렇게 해서 얘 x좌표 구해주시면 마이너스 7일 겁니다. 됐죠? 둘이 제곱해서 더해주시면 끝납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70번도 뭐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돼. x축 방향으로 a만큼 가고 그럼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으로 바뀔 거고 y는 x에 대해 대칭이니까 x랑 y 값 바꿔주시면 자 여기까지 나오죠? 그래서 양변에 그냥 2 곱하고 10 정리해 주시면 2x 플러스 y 플러스 a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a 2 곱했으니까 마 6 넘어갔고 플러스 6은 0까지 나오지. 그러면 이 직선이 여기에 접한다 써주면 되니까 중심인 y1,3부터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가 반지름 루트 5 나온다 해주면 a에 관한 식들 나오겠죠? 할 수 있겠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만 쓰면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마무리하자. 내일 숙제는 내일 나눠줄게요. 오늘 저녁에 클리닉 있고 내일 아침에도 있으니까 클리닉 올 친구들은 오시면 되고요. 혹시 아까 전에 테스트 봤던 거 시험지 필요한 친구들은 여기 줄 테니까 뭐 필요하면 가져가세요. 쌤. 안녕. 제가 찾았냐? 찾았어? 다른 거? 방법은 다른 거를 찾은 것 같긴 한데 어. 저 계산 그런 거 똑같아가지고 아 그래? 근데 거의 한 거 같은데 어? 거의 한 거 같은데 응. 식 하나가 식 하나만 찾으면 될 것 같은데 찾으면 나한테 갖고 와. 알겠지?
몇 개를